부부 사이 아내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7가지 원칙. 강소연 의사, 부부 상담 및 성건강 클리닉 16년 경력.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평생 몰랐던 진실입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부부 중 단 23%만이 부부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성건강연구소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나머지 77%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말없이 참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그 시간을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 아내가 만족하는 척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느낌. 오래된 부부 사이에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소연 의사입니다. 16년간 부부 상담과 성건강 클리닉에서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나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단 하나의 진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얻은 7가지 핵심 원칙. 그리고 그 원칙들이 왜 과학적으로 옳은지,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씨는 올해 74세이십니다. 젊었을 때 체력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결혼한 지 46년이 되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냈고 지금은 손주 5명의 할아버지이십니다. 스스로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고 집안일도 나름 도왔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46년 만에 아내 오경숙 씨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은요. 그 시간이 늘 아팠어요. 당신 기분 나쁠까봐 46년 동안 말 못했어요. 박진우 씨는 제 진료실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손이 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46년 동안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 거였군요. 아내가 46년 동안 저를 위해 참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박진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여성 환자분들의 78% 이상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다고요. 더 가슴 아픈 사실은 그분들 대부분이 그 사실을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참는 게 편하니까.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대한민국 부부들의 숨겨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여성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원칙. 이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아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여러분께도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속도와 힘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버리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빠르고 강한 것이 최고라고 믿으십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힘이 세야 남자고 빠르게 해결해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침실에서 그 논리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의 신경. 말단 밀도는 남성의 2배에서 3배입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여성은 훨씬 강하게 느낍니다. 강한 자극을 받으면 쾌감이 아니라 통증이 됩니다. 이것은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 환자 황미진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아팠어요. 좋은 척 연기를 했죠. 32년 동안이나요? 32년입니다. 좋은 척 연기를 32년 동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천천히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을 때 한 번에 최소 5초. 마치 비단 천 위에 손을 올려놓은 것처럼, 나비가 꽃잎에 내려앉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그 느린 속도가 여성의 신경 말단이 자극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속도입니다. 빠르면 신경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자극이 고통이 됩니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깃털로 스치듯, 부드러운 바람이 닿듯 그렇게 가볍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임재성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거기 좋아, 그대로 해줘 라고 말하더군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느리고 부드럽게.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반드시 주변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핵심 부위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스위치처럼 한 번에 켜지지 않습니다. 마치 겨울 아침의 자동차 엔진처럼 충분히 예열이 되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몸이 준비 상태에 이르려면 충분한 혈류가 해당 부위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릎 바로 위에서 시작해 손바닥 전체로 천천히 위로 올라가십시오. 한 번 올라가는데 5초, 내려오는데 5초. 이것을 3분에서 5분 동안 반복하십시오. 3분에서 5분이나요?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성의 몸 전체가 서서히 깨어납니다. 혈류가 증가하고 감각이 예민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분 동안 허벅지만 쓰다듬었는데 아내의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부드러워지고 저절로 다리가 벌어지더군요. 43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허벅지 다음은 아랫배입니다. 손바닥 전체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2분에서 3분. 그 다음은 가슴입니다. 하지만 가슴도 바로 중심이 아니라 옆면부터 나선형으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도 최소 2분에서 3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단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입과 혀를 제대로 사용하십시오. 입술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부드러운 도구입니다. 입술의 힘을 완전히 빼십시오. 마치 솜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허벅지 안쪽을, 배를, 가슴 주변을 터치하십시오. 혀를 사용할 때는 절대로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혀끝으로 콕콕 찌르는 것은 여성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입니다. 대신 혀 전체를 넓고 평평하게 펴십시오.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십시오. 한 번에 3초. 다시 내려올 때도 3초. 그리고 침은 아끼지 마십시오. 충분히 촉촉해야 마찰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자극이 가능합니다. 환자 노찬영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혀를 넓게 펴서 천천히 했더니 아내가 깊게 숨을 쉬면서 거기 좋아, 계속해 라고 말하더군요. 30년간 혀끝으로 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작은 차이가 전부를 바꿨습니다. 입술과 혀의 올바른 사용.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핵심 부위도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터입니다. 드디어 핵심 부위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성의 핵심 부위에는 약 8, 0개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 전체 몸에 있는 신경 말단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민감합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중심을 바로 자극하면 그 민감한 부위는 쾌감 대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 옆면부터 시작하십시오. 혀끝을 리듬감 있게 톡톡, 마치 시계 초침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한 번 터치하고 2초, 다시 터치하고 2초.
이 리듬이 여성에게 안정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줍니다. 그리고 중심 위쪽 부분을 혀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자극하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최소 2분에서 3분. 그러면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떨리고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자극의 결과입니다. 환자 한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심 대신 옆면을 리듬감 있게 자극했더니 아내가 허리를 들썩이며 거기야, 거기 좋아 라고 말하더군요. 평생 중심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옆면이 더 민감하더라고요. 핵심 부위의 올바른 자극법. 이것이 4번째 원칙입니다. 5번째 원칙입니다. 기다림의 마법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고급스러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세월의 여유와 깊은 사랑을 가진 분들만이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거의 절정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모든 자극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진심을 담아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사랑해. 이 짧은 멈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절정 직전에 긴장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이 육체적 쾌감을 정서적 교감으로 승화시킵니다. 다시 시작했을 때 반응은 이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보상 시스템이 더욱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잠깐의 멈춤이 그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한 감각 자극을 넘어선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환자 유태영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정 직전에 멈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였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를 꼭 안으면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을 때의 반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기다림의 마법. 이것이 노년의 지혜이자 최고의 사랑법입니다. 이것이 5번째 원칙입니다. 6번째 원칙입니다. 손을 함께 사용하십시오. 입과 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인체는 하나로 연결된 감각의 네트워크입니다. 한 곳을 자극할 때 다른 곳도 함께 자극하면 그 효과는 2배, 3배, 그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뇌과학에서 말하는 감각 통합의 원리입니다. 입으로 핵심 부위를 자극하는 동시에 한 손으로는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는 아랫배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곳을 동시에 자극하면 여성은 온몸이 하나로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훨씬 더 강렬하고 깊은 만족이 찾아옵니다. 손은 항상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손가락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압력은 깃털처럼 가볍게. 환자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입과 손을 함께 사용했더니 아내가 온몸이 다 느껴져 라고 말하면서 몸을 떨더군요. 한 곳만 자극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손과 입의 협력. 이것이 6번째 원칙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7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 밖에서의 당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침실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써도 평소에 아내를 소홀히 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여성의 뇌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열립니다. 신뢰가 쌓여 있을 때만 완전히 이완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소위 사랑의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될 때만 진정한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옥시토신은 일상의 작은 배려에서 만들어집니다. 일상에서 이것만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를 5분만 안아주십시오. 말없이 그냥 안아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잤어. 오늘도 수고할 거야. 이 짧은 말 한마디면 됩니다. 집안일을 함께 하십시오. 설거지 하나, 빨래 한 번. 이것이 아내에게는 내 남편은 나를 존중한다 는 증거가 됩니다. 아내가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간단한 2마디가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일상에서 자주 터치하십시오. 지나가다 어깨를 쓰다듬고 TV보다 손을 잡고 식사 후 등을 토닥여 주십시오. 이 작은 터치들이 아내에게는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는 확신이 됩니다. 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밥이 맛있어. 고마워. 집이 깨끗하네.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아내의 하루를 바꿉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선물을 자주 하십시오.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빵 하나, 과일 한 봉지, 꽃 한 송이, 당신 생각이 났어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환자 강민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실에서 온갖 기술을 써봤는데 아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설거지를 돕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더군요. 그날 밤 4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가 진짜로 반응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이 7번째 원칙입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느리고 부드럽게. 빠르고 강한 것이 최고라는 오해를 버리십시오. 둘째, 주변부터 시작하십시오. 15분에서 20분의 예열이 필요합니다. 셋째, 입술은 솜처럼. 혀는 넓고 평평하게 사용하십시오. 넷째, 핵심 부위도 중심이 아닌 옆면부터 리듬감 있게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절정 직전 멈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이십시오. 여섯째,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해 온몸을 자극하십시오. 일곱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침실 밖의 일상에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이 7가지입니다. 이제 나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60대, 70대에 무슨 부부 관계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나이는 선물입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22년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우울증 발생률이 47% 낮아지고 치매 발생 위험이 39% 감소하며 평균 수명이 5.8년 늘어납니다. 수명이 5.8년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손주 결혼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배려와 존중과 이해. 이것이 바로 나이의 지혜입니다. 제가 만난 79세 환자 윤상봉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젊었을 때는 제 욕심만 챙기느라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숨소리 하나, 작은 표정 하나에도 사랑이 느껴져요.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79세에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나이의 축복입니다. 힘은 약해질 수 있지만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체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해는 더 넓어집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청결은 기본입니다. 관계 전에 반드시 양치질하십시오. 손톱은 짧고 깨끗하게, 몸도 깨끗하게.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절정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이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과정을 즐기십시오. 아내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십시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아내와 대화하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때? 이게 좋아. 더 부드럽게 할까? 물어보십시오. 아내의 대답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부부 사이의 소통은 뒤로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식들이 독립했습니다. 이제 두 분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진짜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사이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내가 행복하게 웃으며 콧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남성들이 평생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씀하십시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겠어요.
평생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해집시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하고 행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